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도선의 신비한 잡학사전의 김도선입니다. 구독자 수가 벌써 62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62명 구독자들 분들 덕에 제가 이렇게 요즘 영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었던 거 같고요. 다른 분들도 구독 많이 해주셔서 제가 유명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영상 편집 능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여전히 이렇게 음악을 깔거나 자막을 넣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영상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선거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라고 해야겠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금, 토 이렇게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전투표의 장점이 뭐냐면 따로 신고를 할 필요도 없이 가까운 동사무소나 아니면 가까운 투표소가 있다면 신분증만 들고 가면 언제든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만약에 내가 15일날 쉬는데 놀러가게 생겼다. 근데 그날 투표를 못하게 될 것 같다 라는 분들이 미리 사전투표를 하게 되시면 신분증만 들고 가면 바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날 선거 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가기가 좀 껄끄러우신 분들은 미리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다양합니다. 저는 미리 해서 좀 편하게 선거 방송을 좀 볼까 하는 목적이 컸었고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달라졌냐면 아시다시피 지역의 일꾼을 뽑는 거는 동일합니다. 선거구가 조금 개편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뭐가 달라졌냐면 비례대표 부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 의석수가 300명이라고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지금 봤는데 여기서 지역 의원을 뽑는 게 253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네, 253석인데 여기서 그 비례대표가 원래 47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례대표를 어떻게 했었냐면 이전에는 연동형 또는 이제 그 당에서 이제 지지한 당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싶으면 그 당 지지율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그 비례대표를 좀 많이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비례대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를 실질적 그 뭐라 그러나 약한 정당들이 그 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런 분 득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확대하고 연동형을 좀 줄이는 쪽으로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의석수는 의석수대로 그 비례대표는 좀 줄이고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당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그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라는 게 본 법안의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거를 복제하는 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의 아들당, 나의 그 가족당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 버려요. 정당끼리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여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야당도 거대 야당이고 여당도 거대 여당이죠. 이 당들이 셈법을 내요. 법안 이미 통과가 됐으니까 이미 법안 통과하지 못하게 필리버스터도 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이미 우리가 싸움에서 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니까 이쪽에서 머리 좋은 애들이 야 니네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 세금 떼먹는 도둑 방법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아들 자매정당 하나 만들어요. 자매정당 딱 만드는데 자매정당에서 그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 당내에 국회의원 수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당을 움직이려면 돈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너 제명, 너 제명, 너 제명. 이유는 참여정당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보조금이 나오겠죠. 보조금을 받고 또 당을 출범시킵니다. 그럼 이 당에서 비례대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 본 원당은 비례대표를 안 뽑기로 해요. 왜? 우린 이 당에다가 비례대표를 올인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싸움이 됐는데 반대로 한 당, 또 다른 당, 그 당에서는 우리는 그냥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아니면 뭐 본인이 지역구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늘리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수렴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과반 의석을 못 차지할 경우에는 다름없이 그냥 바보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버려야겠다 라는 걸로 간 거죠. 너 이거 만들지 말라고 얘기했었잖아. 왜 너네 이거 왜 만들어? 우리가 만들었을 때 막 뭐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또 다른 복제당을 하나 만듭니다. 왜? 여기서도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국회의원 몇 명을 보내겠죠? 이 상태인데 그래서 어떤 당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여성 후보자를 많이 뽑아내고 여성 후보자들을 대거 공천해서 보조금을 받는 당도 있었고 또 어떤 당은 뭐 연합을 하는 당도 있었고 하지 않는 당도 있었고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당 수가 뭐 20몇 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나라 세금을 훔치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참 안타깝기도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법에 이런 게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반대로 묻고 싶어요. 국회의원 연봉이랑 우리 환경미화원 연봉이랑 맞바꿔서 운영을 한다면 과연 그래도 국회의원 지원자가 많이 나올까요? 아닐 거예요. 국회의원 환경미화원 하려는 지원자들이 더 늘겠죠. 왜?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이 되게 세니까요. 연봉이 대략적으로 1억 좀 넘죠. 거기에 뭐 프리패스 입출국에 대한 권한도 생기죠. 의전도 받을 수 있죠. 기름값 나오죠. 뭐 논문 쓰면 400만 원 따박따박 받아낼 수 있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이 땅이 개발된다 하면 땅 좀 사놓고 재개발 들으면 보상금도 받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하고 나서 재산이 늘어난 국회의원들이 대다수예요. 재산이 줄어든 국회의원들은 없어요. 반대로 우리나라 대학생들 취업한 사람들은 보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이 더 비중이 많고 돈을 번 직장인들은 거의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안 나와도 돈 주고 뭘 해도 돈 나오고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꿀 빠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뭐 어떤 당에서는 그런 약속도 했었잖아요. 뭐 법안 통과가 안 되면 우리가 세비를 반납하겠다. 근데 결국엔 세비도 반납 안 해요. 정말이에요. 뭐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자유한 그 세비 반납 공약 아니면 뭐 새누리당 세비 반납 이런 거 쳐보면 새누리당 세비 반납을 검색해 보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건 당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약은 빈 공이에요. 그 들어있지도 않은 공약이 너도 다 남발해서 이제 뭐 나를 뽑아주면 150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해서 번 돈을 그 번 돈에서 나온 세금들을 다 뽑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집도 사고 좋은 일도 할까요? 뭐 하겠죠. 뭐 근데 결국에는 돈을 더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웃으면서 자 이거 뽑아주세요. 저도 뽑아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선이 돼봐봐요. 국민을 조수로 보겠죠. 조수, 예, 조수로 볼 거예요. 조수예요, 조수. 네. 참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이렇게 뭐 이거요. 예. 국회의원 후보는 누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유 집에 가면 어떤 생각 들까요? 아유
당선이 될라나 모르겠네. 아유, 국민들은 날 많이 뽑아줘야 되는데, 아유, 이래야 내가 이렇게 날 믿고 지지해준 사람들 보직 하나씩 맡기고 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 이런 생각들 하겠죠. 그래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악용을 해서 당, 당 밖에 있는 그런 비례대표를 더 많이 거두어 가려고 하는 양당의 이제 머릿수 싸움이 계속 된 거죠. 물론 뭐 현 정권에 대한 성공도 있고 현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견제하려는 당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알아요.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의원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너무 세금만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성과가 잘 안 나왔다. 그럼 월급을 까거나 아니면 뭐 징계를 하거나 이러는데 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뭐 걸렸다. 그럼 반납만 하면 끝나요. 월급은 다음 달 따박따박 나오고 뭐 다음 달 뭐 다음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이유 없이 그냥 자유롭게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좀 뜯어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는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 날강도들이라고 봐요. 정말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는 그 코미디언의 말을 보면 그 사실인 것 같고 참 좀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진짜 생각해 봐봐요.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시장 가지 선거 끝나고 시장 안 가요. 왜 시장을 왜 가요? 마트 가야지.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 해야지. 뭐 시장이 코빼기 나는 우리 동네 마트에서 우리 동네 지역구 의원을 본 적도 없어요. 어휴 맨날 어디 뭐 맛있는 거 처먹으러 가나 봐요. 진짜 맛있는 데 처먹으러 가잖아요. 보통 무슨 회동한다 그러면 어디 그 유명한 일식집 가서 밥 먹으면서 이렇게 술장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하지. 설마 김밥 천국 가서 그런 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난 김밥 천국 가서 회동했으면 좋겠어요. 아우 나라 세금이 아까운 줄 알아야지. 너무 돈을 그냥 내 거 아니라고 막 쓰는 거 보면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죠. 저기 의원님 무슨 의혹이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에이 듣지마. 아이 지금 내가 바빠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 저희가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받는데 여보세요. 네 누구누구 보호자관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뭐 어떻게 되셨는데 네 전달받은 사항이 없고 메모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에 또 전화를 해. 예, 지금 의원님께서 해외 출장 가셔서 잦은 해외 출장 논문 100개 써서 또 나오는 돈 얼마나 혜택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국회의원 하려고 막 이렇게 덤벼드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좀 월급도 많이 받으니까 그냥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본인 지역구 청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원들이랑 같이. 진짜 그냥 진짜 그 있잖아요. 쓰레기차 이렇게 매달리면서 타는 거 그것도 같이 하고 분리수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면 또 우리 지역구에 대한 현안을 살펴봐야 되는데 쓰레기 업무 하면 못한다. 그럼 환경위원을 더 뽑아라. 예산 낭비다. 그런 얘기 반복해서 싫으니까 그냥 이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상한 당 뽑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공약도 공약이지만 이 사람에 대한 진실성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 당을 뽑아야 되냐, 어디 당이 좋냐. 확실히 우리나라의 지금 위기는 위기인데 이게 위기가 이 사람들 국회의원 당내에서 위기인 건지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위기가 맞는 건지 참 되묻고 싶어요. 실제로 위기가 맞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망했어요. 수출도 막히고 IMF에다 돈도 꿔야 되고 근데 그러지도 않잖아요. 우리끼리만 위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위기다라고 또 얘기하겠죠. 난 또 그런 것도 궁금해요. 경제 전문가래요. 경제 전문가면 그냥 열심히 투자를 하세요.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서 젊은 투자가들, 젊은 벤처 회사들 이거 투자를 하세요. 정말 경제 전문가면.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그거 못하겠다. 세비 받는 약속이나 지켜요. 난 진짜 그 당들 보면 열받아 죽겠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근데 돈도 제대로 안 갚으면서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지, 뭘 떠들어대는지. 투표를 꼭 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열받지 않으세요? 가뜩이나 여러분들 나가는 세금들이 다 국회의원 주머니 쪽으로 쏙쏙쏙 들어가는데 열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연차 수당 아니면 하루 회사 쉬면 월급도 안 나오고 월급도 좀 깎이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하루 쉬어도 월급 따박따박 풀로 나오고 세비도 1년에 1억이나 되고 보좌관들도 이렇게 나오고 휴가도 마음대로 가고 해외 연수도 마음대로 가고 그것도 다 돈 받고 얼마나 짜증나요. 맨날 뭐 해외 연수 가서 뭐 배우고 오겠대. 뭘 배우고 왔는지도 몰라. 뭘 배우고 왔나요? 놀러 간 거지. 어휴,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한심한 거예요. 나라 세금을 그렇게 써서 나라 망하게 한 거지. 우리가 망하겠어요? 아니에요. 대통령이 나라를 망하겠어요? 아니에요. 누가 망하겠을까요? 뭐 소득주도 성장? 그거에서 망했을까요, 정말로? 그러면 이미 최저시급 이상을 주고 있는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도 많은데 걔네들은 뭐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돈이 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소비를 하게 된 건데 이거 하면 망한대. 뭐 망한대요. 최저시급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그거만큼도 못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만큼 받아서 먹고 사는 노인들도 많은데 그 사람도 투자 좀 하겠다고 하면 안 되겠다고 하고 한번 쪽방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쪽방에 살고 있는 노인들도 있고 고시생들도 있고 하루하루 사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서울역 노숙자도 많은데 참 너무 거만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난 보좌관 순도 필요 없다고 봐요.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고 시급도 세비도 진짜 환경미화원 수준으로 줘야 된다고요. 아니 그냥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고 얘네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냥 최저시급 받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경제가 안 좋다고 느껴지시면 최저시급 받고 공직생활 하세요. 아니 국회의원 생활하세요. 그렇게 적다고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왜? 자기네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이건 나라 세금이니까. 그럼 반납을 해라. 못한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무튼 이 비례대표, 이 국회의원 하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이 한심한 어른들. 그렇다고 해서 젊은 국회의원도 많이 뽑지도 않아요. 맨날 40대, 50대, 40대가 적은 거예요. 많아봤자 50대, 60대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나 국회의원 더 해보고 싶다고 아무튼 뭐 그냥 마이크 대고 막 떠들어대고 나라가 안 좋다고 맨날 얘기하고 정말 이 한심한 사람들 보면 아유 정말 복창이 터져요. 아무튼 정말 국회의원 선거가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짜증난다 해도 여러분들 뽑긴 뽑으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정당이 됐든 좋은 정당 있으시면 뽑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한 표니까요. 어디 뽑았다고 해서 넌 빨갱이냐, 넌 좌파냐, 우파냐, 넌 정신 나간 놈이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선거도 안 한, 투표도 안 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선거하시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매인 눈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질문하면 도망가지 말고 다 답을 하세요. 당신네들은 도둑놈이에요. 합법적 도둑놈들이죠.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표 꼭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